자, 그다음에 그러면 이제 전반적으로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드려볼게요. 네네. 네. 윤쌤 최고라고. 네, 네. 감사합니다. 기업 분석 자료가 필요하시다고 하셨는데 기업 분석 자료는 지금 이제 이미 배포가 되고 지금 있습니다. 배포가 되고 있습니다. 해커 사이트 네. 들어오셔서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네. 자, 그다음에 전반적인 이제 출제 그 필기시험 대비 전략에 대해서 이제 한 4가지 정도로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네. 단순 이제 공부하는 방법을 말씀드려 보는 건데요. 자, 첫 번째는 출제 예상 범위를 정리를 방금 했죠. 그렇죠. 네. 방금 했습니다. 네, 학습 범위 정리를 말씀드렸는데 물론 이제 범위가 적진 않습니다. 모듈형에 대한 문제부터 PSAT를 비롯한 기존 NCS의 문제 유형과 그리고 20% 정도 출제가 예상이 되고 있는 4차 산업혁명 그리고 뭐 철도 안전법까지 그 내용들 다 봐주셔야 되는데 뭐 법률하고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내용들은 조금 주제를 말씀해 주셨고요. 네. 그리고 해커스 서교공 자료집 참고하시면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 예, 네. 기업 분석부터 용어에 대한 내용들까지 법률 내용들까지 모두 다 들어있는 자료가 자 지금 네. 배포가 되고 있는 것 다음 주까지 배포가 될 예정인 자료까지 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네. 용어를 4차 산업혁명 용어를 좀 정리를 했는데 우리 그 뭔가 읽으실 때 그 우리 손쌤도 안 그러세요? 읽을 때 뭔가 낯선 단어가 나오면 확 잘 눈에 들어오지 않잖아요. 맞아요. 네,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해도 잘 안 되고 네. 그래서 문제도 잘 안 풀리고 이렇게 생각을 하실 그럴 수도 있으시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용어를 정리한 이유 중에 하나가 워낙 범위가 넓잖아요. 그래서 나올 수 있는 용어들은 웬만하면 다 정리를 해놨어요. 네. 그래서 그거 정리한 거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파생되는 것까지 정리를 해놨기 때문에 네. 그거에 대해서도 한번 보시고 네. 만약에 비문학 지문이 나온다면은 그런 용어들이 나왔을 때 당황하지 않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맞아요. 조금 네. 더 친근감 있게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지 않으면 한글인데 그렇죠. 나서도 읽고 나서 잘 모르는. 네, 무슨 뜻인지도 모르겠고 막 이런 내용들이 많이 있어서 네. 그렇게 우리 영어 공부할 때 단어 네, 암기 네. 막 하는 것처럼 그렇죠. 맞아요. 단어에 대한 이해를 네. 가지고 보시면 훨씬 더 눈에 잘 들어오고 가독성도 높아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네, 그래서 이제 출제 예상 범위를 정리해서 좀 공부를 하자고 하는 것이 첫 번째 항목 말씀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내용은 NCS의 기본 유형 분명히 출제될 거니까요. 그렇죠. 네, 전체 80문항 중에서 꽤 큰 비중 차지할 거기 때문에 꾸준히 계속 봐주셔야 됩니다. 아마 많은 맞아요. 분들이 이제 저희 여기 뒤에 있는 잠시 보여드릴까요? 뒤에 있는 해커스 교재, NCS 네. 교재하고 그리고 인문서 교재 그리고 얼마 전에 제가 낸 피셋 피셋 기출 NCS 교재까지 많이 보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PSAT 문제 유형도 당연히 봐주셔야 돼요. 아무래도 NCS의 기본 유형에서는 피셋 문제를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수리하고 뭐 문제 해결 같은 경우에는 뭐 자료가 나오는 거 이게 자료를 자꾸 보시는 게 그냥 마냥 보시는 게 아니라 어떻게 봤을 때 더 조금 더 효율적으로 문제 해결이 될 수 있는지 네. 보는 방법도 좀 많이 좀 연구를 해보셔야 될 겁니다. 그냥 보는 것보다는 사실 이제 제가 또 강의를 하면 엄청 잘할 수 있는데 잘하시죠. 네, 잘하시죠. 진짜 기계처럼 잘하시죠. 네. 네. 근데 지금 이제 전반적인 얘기만 드려보고 있는 거라서요. 네. 아까 이제 용어도 좀 덜 낯설면 해석이 편하다고 말씀하셨던 그렇죠. 것처럼 자료도 네. 마찬가지예요. 여러 가지 형태의 자료를 많이 보셨을 때 정말로 좀 익숙한 자료가 나오면 내용이 다르더라도 네. 이해가 훨씬 더 편해지실 수가 있는 거거든요. 기본 유형과 그리고 필수 문제 유형까지도 계속해서 좀 공부를 훈련을 꾸준히 해보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당연히 시간을 좀 재면서 풀어보셔야 돼요. 필수 문제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있으면 해결이 될 수 있는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맞아요. 이 문제를 풀 때 시간이 얼마 걸리고 있는지에 대한 체크도 그리고 이해를 하는 시간과 풀이를 하는 시간 중에서 어디가 더 오래 걸리는지에 대한 체크도 그리고 마지막 이제 오답률 내용들까지도 좀 확인해 보실 필요가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네. 자,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는 지금 유형별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유형별 풀이라든지 이런 것들 같은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로 뭐 의사소통이든 아니면 대부분 우리 학생분들이 수리하고 의사소통하고 문제 해결은 중요한데 자원관리부터 시작해서 나머지 6과목 있잖아요. 네, 뭐 네. 조직이해라든지 이런 것들 네, 있잖아요. 일단 일명 뭐 직조자 대 정기라고 부르죠. 네네네. 네. 그거를 잘 안 보시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저희는 거기서 이제 그렇게 얘기를 드리죠. 뭐 전략 과목과 그렇죠. 그리고 이제 딱 점수를 받을 수 있는 전략 과목과 네네. 주요 과목 정도로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네.
오히려 사실은 뭐 정보 능력 같은 경우가 공부를 조금만 하면 그렇죠. 바로 좀 정답이 보일 음. 수 있는 문제들이 많이 있어서 네. 그거를 뭐 비중이 적다고 해서 이것을 그냥 빼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이런 문제는 딱 보시면 나올 만한 내용들이 좀 맞아요. 정해져 있거든요. 네. 거기서 일단 몇 문제 확보를 하시는 게 조금 더 효율적이실 수도 있다는 걸 네. 생각해 보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네. 이렇게 내가 외워야 될 분량에 비해서 문제는 적게 나온다. 그러니까 이걸 빼고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네, 않거든요. 저도요. 네. 우리는 좀 많이 맞추고 빨리 풀고 많이 맞추고 이게 목적이다 보니까 네. 오히려 조금 공부를 하시더라도 저는 그 6과목도 안 놓치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저는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네. 자, 지금 오란당님이 제가 아까 얘기 드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질문해 주신 것 같아요. 이해를 네. 하고 시간을 끊고, 그다음 풀이하는 시간을 또 끊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네. 일단 전반적인 문제풀이 시간을 정리를 해보시고요. 그때 시간이 많이 오래 걸린 파트 문제 유형들이 있다면 그때는 이해하는 시간과 풀이 시간을 따로 끊어서 체크해 보시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냥 오래 걸린다가 아니라 그러니까 어디서 이제 취약한 것인지를 확인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하나하나의 분석도 필요하시다는 거예요. 넘어갔지만 앞에서 제 책 칭찬 되게 많이 해주셨어요. 아, 그래요? 네. 지금 네. 최성문 님이 정보 네. 능력의 경우 커말 시험을 보면서 대응하는 게 나올게요. 네. 근데 커말 시험을 보는 것 자체가 커말 시험 혹시 보셨어요? 예전에 너무 오래되긴 했는데 예, 예전에 봤어요. 전 근래에 한번 네, 봤는데 네. 저 떨어졌거든요. 아, 너무 어려워요. 유형이 바뀌었을까요? 그렇죠. 저는 조금 바뀌었는데 네. 예,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너무 어렵고 광범위하고요. 그래서 네. 커말 시험을 보면서 대응하시지 말고 저는 차라리 기본서를 보면서 대응을 하시는 게 훨씬 더 낫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 그 저희 자료집에 용어 그것도 나갈 거 단축키를 비롯해서 네네, 단축키도 예상되는 다 문제 나갈 거예요. 내용도 좀 나갈 겁니다. 예, 그거 참고하셔도 좋으실 것 같고요. 당장 네. 뭐 다 보시는 게 좀 힘드실 거라고 하면요. 네. 자, 내용 조금 더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뭐 얼마 많이 남지 않았고 시간도 지금 생각보다 많이 지났거든요. 네, 맞아요. 자, 두 번째 내용은 얘기 드렸고 세 번째 오답 원인 분석과 유형별 문제풀이 속도 분석도 제가 또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문제풀이 속도는 이제 이해 시간과 풀이 시간까지도 이제 지금 정리를 해보자고 얘기 드렸고 오답 원인 분석 저 이거 참 강조를 또 하는 편이에요. 문제를 틀렸을 때 뭐 10개 중에 4개 틀렸다 뭐 이것이 아니라 그 4개를 틀린 이유가 정말로 그렇죠. 왜 틀렸는지예요. 정보에 대한 해석이 독해의 문제가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어떤 정보를 아예 제대로 빨리 못 봐서 정보를 누락해서 틀렸던 것인지 아니면 계산 실수가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용어에 대한 그 이해가 말 그대로 모르는 단어들이 많아서 이랬던 것인지 그런 것에 대한 이유까지 좀 분석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냥 많이 틀렸다 어떡하지가 아니라 네. 내가 주로 무엇 때문에 오류가 나오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만 최종 공부 방향이 좀 잡혀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뭐 내용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라고 하면 이해를 하는 방법 등 또는 문장을 하나하나 좀 짧게 끊어서 보는 방법 등까지도 연구를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계산 때문에 틀리고 있다라고 하면 당연히 연산의 연습이 좀 필요하실 겁니다. 원인에 대한 분석을 해보시면 생각보다 그 원인이 몇 가지로 압축이 돼요. 틀린 건 이만큼인데 원인은 한 2가지? 네. 3가지밖에 안 돼서 마지막 잡아가야 되는 범위가 분명히 정해지실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런 것 같으신가요? 네. 네, 지금 다른 의견 없으세요? 의사소통이나 또 이런 부분은 어떤 식의 저는 의사소통은 네. 의사소통 같은 경우는 우리 손쌤은 수리하고 문제 해결 같은 경우는 정확도가 더 중요하다고 얘기하시잖아요. 네, 저는 정확도. 왜냐하면 네. 시간을 어쨌든 꽤 써야 될 거기 때문에 네. 시간을 썼으면 의미가 있게 만들어 보자는 거죠. 그렇죠. 네. 근데 제가 아까 집중을 잠깐 못했는 게 네. 지금 저 처음 알았거든요. 시청자 250명 달성 시에 네. 자소상무 기업 분석 강의 무료 제공한답니다. 근데 지금 얼마 돼 있죠? 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 네. 그게 궁금해서 지금 집중이 잘 안 되는데 네. 그래서 우리 250명 달성할 때까지 해볼까요? 네. 다 드리고 싶어서 드리고 싶어요. 네, 다 드리고 싶어서 네. 250명이 되면 매니저님이 얘기를 해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이 일정 없으신가 봐요, 선생님은. 네, 괜찮습니다. 네. 아, 그래 혼자 하시겠어요? 아니에요. 일정이 있어서. 아니에요. 지금 딱 210명이라고 얘기를 아, 하네요. 네, 네. 지금 40명 모자라거든요. 아, 네. 그러면 이거는 저희가 좀 어떻게든 만들어 어떻게든 봐야겠죠. 만들어 네. 한번 친구들 불러주세요. 네, 친구들 예, 좀 많이 불러보세요. 불러주세요. 오란당님 네. 부탁드립니다. 네. 의사소통 시간 단축 방법. 네, 의사소통 같은 경우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더 정확도보다는
빨리 하는 연습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네. 그러니까 조금 틀리더라도 그거는 오답 원인 분석할 때 할 수 있으니까 네. 할 수 있으니까 오히려 조금 더 빨리 읽고 빨리 푸는 연습. 하지만 네. 중요한 건 뭐냐 하면은 반드시 지문을 꼼꼼히 읽는 연습 후에 하라고 얘기를 해요. 네. 그래야지 우리가 이해하는 능력이 생기는 거니까 네. 반드시 꼼꼼하게 읽는 연습을 하신 다음에 이제 그 다음부터는 조금 대강 또는 좀 넘어가는 부분들을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면 좀 더 빨리 이렇게 풀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있어요. 근데 이제 저렇게 이런 분도 계세요. 이제 빨리 오히려 이제 의사소통에서 또 실력 차이가 꽤 많이 나는 것 같거든요. 맞아요. 네, 뭐 술이 당연하겠지만 의사소통도 뭐 풀이를 잘하시는 분들은 그냥 글을 대충 빨리 봐도 이해가 뭐 너무 쉽게 되기도 하는데 네. 어떤 분들은 아무리 열심히 봐도 예, 이해가 너무 맞아요. 안 돼서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제가 많이 봤거든요. 네. 의사소통은 사실 술이보다 점수를 올리기 더 힘들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그런 네. 얘기들을 되게 많이 듣거든요. 네, 이거 그런 경우는. 해서 되냐라고 이렇게 네.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네. 기본적으로 저는 어떻게 얘기를 많이 해드리냐면은 직무적성, 그러니까 우리 대기업 직무적성이라고 하죠. 네. 대기업 직무적성에서 그 나오는 언어 이해는 사실 독해를 할 때 배경 지식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도 않고 배경 지식이 오히려 필요 없을 수도 있어요. 그냥 네. 쭉 독해를 하시면 되는 거니까.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직업기초 능력 같은 경우는 본인이 알고 계시는 배경 지식들을 전부 다 끌어모아서 보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 그래야지 수리하고 수리하고 문제 해결을 풀 수 있는 시간이 세이브 되니까. 네. 예. 뭐 어쨌든 그러면 배경 지식을 조금 더 쌓는 게 조금 그런 분들은 쌓는 더 게. 예, 필요하실 수 있다는 거네요. 네네. 예, 일반 그냥 그 직무적성 검사의 독해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조금 있기 차이가 때문에 있을 수 네, 있습니다. 그 부분도 예, 공감을 합니다. 저 네. 역시도 알면 거짓말하는 질문은 아니니까요. 다 그렇죠. 사실을 얘기하고 네, 있는 사실을 분이기 때문에 얘기하고 배경 지식 있으니까. 가지고 해결하는 것이 분명히 네. 더 시간 세이브하기에는 훨씬 더 도움 되실 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 그 법률하고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내용도 얘기해 그렇죠. 주셨던 거잖아요. 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4번 항목을 말씀드리면 이제 이것도 제가 참 강조 많이 하는 건데요. 선생님도 네. 아마 생각하실 겁니다. 그렇죠? 항상 네. 말씀하시죠. 만점 목표 아니고 합격 목표인 공부라고 하는 거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네. 만점 목표가 되는 것이 불가능하기도 하고 그렇죠? 네. 당연히. 자, 우리 합격 목표인 공부에 대해서 잠깐만 이제 마지막으로 얘기를 드리고 끝낼 텐데요. 네. 80문항이고 90분이에요. 보통 다른 시험도 이제 문항수하고 시간의 차이가 많지 않죠. 뭐 네. n분의로 따지고 뭐 마킹 시간 따져보고 하면 그냥 네. 따져보면 한 문항에 1분 진짜 이내. 너무 네. 힘든 그 문항수예요. 네, 실제로는. 맞아요. 그리고 네. 90분 동안 집중을 계속 문제 보면서 하는 것도 사실 많이 힘들잖아요. 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 시험 시간에 맞춰서 시험이 오전 10시다라고 하면 한 네. 2주 전부터 오전 10시에는 계속 1시간 반 동안 문제풀이 연습을 하시기도 해요. 시험 시간에 맞아요. 맞춰서. 그 시험 네, 시간에 맞춰서. 예, 그 시간에 네, 맞춰서 네. 그런 연습도 괜찮을 것 같더라고요. 제가. 네, 맞아요. 그 생활 패턴이라고 하는 것도 네.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필요하실 것 같고 음.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합격 목표라고 한 것은 아까도 75% 정도의 이제 정답률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정답률이죠. 정확하게 이거 혹시나 네. 오해하실까봐. 네, 푼 거 아니고요. 네, 푼 거 아니고 푼거 정답률입니다. 정답 얘기 드리는 예, 거예요. 예, 예,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20% 정도는 이제 잘 버릴 수도 있는 판단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죠. 판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게 한참 보다가 이거 잘 모르겠다. 한참 보다가 이거 오래 걸리겠다가 아니라 맞아요. 예, 한참 봤으면 푸는 거고요, 여러분. 음. 예, 한참 봤으면 푸는 거고 버릴 거였으면 거의 수초 내에 그 판단을 끝내고 넘기셨어야 되는 겁니다. 그 판단력을 키우시는 것도 이제 지금 공부 과정에서 해보실 일이에요. 무엇을 맞죠. 버리고 그렇죠. 어떤 걸 풀 것인가에 대한 선택 자체가 실력이 된다는 것도 기억을 해보실 필요가 있죠.